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프로 댓글러가 늦게 합류했습니다. 요새 거의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녹음한 거 듣고서 굉장히 바쁘시다. 그 전에 한번 염차장한테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너희들 너무 피로해진 거 아니냐 요즘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제는 정말 내가 봐도 횡설수설 해놨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장도 힘들고 저희들도 아무래도 여의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좀 방송을 안 하는 게 투자자한테 좋은 건가? 뭐 고민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그래도 뭐 일상처럼 하자는 게 저희 모토가 돼서 그런 참 이해하시고 사실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방금 얘기했습니다. 뭐 편하게. 네네. 오늘 갑자기 시계현 연구원이 오늘 막 뭐더라 아까 CJENM 오르고 막 해서 SBS 오늘도 빠지대요. 오늘도 100원이. 근데 손절매가 많은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제 수급 자체가 얇은 종목이어서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 이제 조금만 이렇게 속된 말로 수틀리면 이제 까는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막상 팔려고 보면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좀 SBS 섹션에 가서 잘못 본 우리가 뭐 어떻게 주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게 본 것도 사실이고 전 특히 제가 출발점 원흉이죠. 저는 뭐 한번 꽂히면은 제가 뭐 막 그런 스타일이어서 막 바이콜 할 때 전 세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알으셨으니까 제가 바이콜 세게 할 때 좀 조심해요. 근데 장이 좋을 때는 저번에 어떤 분이 좀 뭐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장 좋을 때는 바이콜 하면 상당히 잘 먹히고 또 장이 안 좋아지면은 어쩌면 말들을 안 하는 게 저희들 어떤 성향인데 그래도 말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말하는 게 계속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뭐 그래요. SKT부터 한번 종목 하나하나 좀 봅시다. 알겠습니다. SKT는 충분히 내가 오늘 앞에서 염차는 안 들었는데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그냥 뭐 상대 수익률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23만 원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4.2에서 4.5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왜 SKT를 LG U+나 KT 대비 유일한 우위로 보는 이유는 무선만 해가지고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도, 그러니까 내년 2분기까지도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지금 뭐 우리 이왕진 연구원이 하고 있지만 KMW 이거 장비주들 저 날린 거는 엄청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얘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걔네가 가고 있는 나는. 근데 여기서 SKT를 말하니 저도 약간 갔다 했지만 우리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종목을 할 때 또 애널리스트는 공통적으로 상대적인 어떤 가치도 펀드 상에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SKT가 괜찮게 보이는. SKT가 이렇게 탈통신 쪽에서 유일하게 이번 2분기 실적만 봐도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SKT만 혼자서 인라인하게 나왔습니다. 컨센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다른 경쟁사 두 군데는 이제 10%씩 하회를 했죠. 이익 기준으로. 그럼 결국 이 이유가 가능했던 거는 그 2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도 기재해 드린 바와 같이 탈통신에서만 700억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10% 15% 하회한 게 딱 요 정도 금액이에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갈린다는 거고, SK텔레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이제 11번가, ADT 캡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티맵과 관련된 플랫폼 매출들, 뭐 캐시백, 오케이 캐시백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 컨텐츠 사업 이런 것들을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좀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그 부분들이 이제는 이익에 이제 기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료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탈통신 비즈니스가 11번가 ADT 캡스 오케이인데 앞으로는 컨텐츠 쪽을 위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비중이 높진 않은데 현재는 낮습니다. 한 장 넘겨서 보시면 30페이지의 표 6번 실적 테이블에서 2019년 20년을 비교해서 봐주시면 2020년 영업수익 즉 매출액이 18.9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통신주로서는 지금 17.7조 대비 18.9조 그러니까 전년비 대비로 한 뭐 6에서 7% 정도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가능한 이유가 그 매출의 상세 내역을 보시면은 이동전화 수익 뭐 한 4, 5% 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기타 쪽이 2.4조에서 한 3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탈통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탈통신 3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앞단에서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3조 중에 한 2.1조 정도가 11번가랑 이제 ADT 캡스 쪽이고요. 나머지 9천억 정도가 9천억 중에서 한 3분의 2가 컨텐츠, 3분의 1이 플랫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탑라인이 먼저예요. SK텔레콤의 전략적 방향성은 항상 탑라인 먼저 올려놓으면 바텀라인 따라온다. 그게 지금 요번에 탈통신 700억 증액한 거지 않습니까? 11번가 작년도에 계속 분기 단위로 적자 몇백억씩 볼 때, 이거 GMV, 이제 탑라인이죠. 토탈 거래액이 성장이 없는 과정에서 손익까지 이렇게 적자가 나면, 이게 내년에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SK텔레콤은 신선식품 비중 높이고, 믹스를 바꿔가면서 GMV의 성장은 마일드하게 가더라도 손익은 올리겠다. 사실 그 그림이 이제 올해 완전히 먹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SK텔레콤의 일단 우선 어떤 그 순위는 탑라인이 올라가면 바텀라인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따라온다. 그래서 이제 모든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 쪽도 웨이브 OTT, 그 다음에 플로 적자, 일부러 적자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플로 같은 경우에 뒤에 가서 잠깐 첨언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첨언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2분기 봤었던 그림 대비 탑라인은 더 잘 나왔어요. 탑라인은 시장 잘 나왔어. 네, 진짜 매출액은 잘 나왔어요. 탑라인 잘 나왔지만 이제 바텀라인은 이제 제가 본 거보다 한 50억 이런 정도. 용어 오늘은 좀 편하게 하니까 그 탑라인과 바텀라인의 용어가 뭔지를 또 못 알아듣죠. 탑라인은 이제 매출액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선. 손익계산서 제일 위에 있는 선. 출발은 매출부터 출발하니까. 그 바텀라인 이제 말 그대로 제일 밑에 있는 선. 순이익이죠. 이익단.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자꾸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매출액과 이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탑라인은 진짜 댓글에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내가 저희 봤어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뭐 지네 영어도 못해. 우리 김현정 군도 어디 해외 나가면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럼요. 영어 못하죠. 굉장히 고생하지만 이게 우리가 세미나 가면 이게 용어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습관처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익계산 맨 위에서부터 변화가 좋은데 아무리 매출 나오고 잘 나와도 밑에서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바뀔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손실액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199억인데 그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 한 6할 정도가 이게 일회성에 가까운 비용이에요. 뭐냐면 4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드리머스에 4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엄청나게 키우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없애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매출을 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MP3 만들던 사업, 그 다음에 뭐 AI 스피커 단순 이제 OEM,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고민되는 게 제조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뭔가 나중에 사업부를 갖다 나중에는 어쩌면 없애고 사업부가 없어질 경우에 그게 언제 끝나는지를 잘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건. 일단은 내년도 매출이 300억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매출 550억, 그치. 올해 예상 매출 400억, 내년 예상 매출 300억. 관련된 재고 손실이랑 대손상각 많이 이제 다 깠다. 많이 깠다. 오케이. 많이 깠다. 드리머스 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SK텔레콤 워낙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ENM 고민인데. ENM은 이제 34페이지입니다. 주가 정말 무섭게 빠지네. 뭐 오늘 3% 반등했습니다. 오늘 3%. 자, 엄발 오신중이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앞으로 화내실 텐데, 이거 반등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형.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속이 제일 터들어가는데. 네가 밝은 거 아는데, 제 속이 제일 매니저들은 뭐라고 그냥 가서 이렇게 세미나 하면 이제 막 한숨 소리 살 때가 되긴 한 것 같은데 손이 안 나간다. 왜 그러냐면 트리거가 없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다. 트리거가 안 보여. 오를만 기폭제로 또 언어 순환을 해서. 쓰지 말고. 이게 뭔가 오를 만한 이제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딱 계기가 될 만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ENM은 34페이지 요 말씀만 딱 드리면 됩니다. 이게 계기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큰 계기는 아니겠지만. 프로듀스 재팬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이거 얘기 좀 하지 마. 일본과 관계가 이런데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묻지 말자. 이거 진짜 욕먹겠다. 근데 아닙니다. 일본 사실은 아이즈원이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실적이 반, 일본에서도 사실은 40%에서 50%를 일본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이게 K-팝 아티스트들의 일본 활동이 다행히 지장이 전혀 없다. 이걸 계속 알리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봐요. 지장이 없는 거 맞죠 지금? 지장이 하나도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뉴스에 보면 막 한국 서로 안 좋아하고 이제 연예인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소위 말하는 혐한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1억 2천만 인구의 일본에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일부 오사카에 있는 오타쿠들 뭐 이제 그런 일부의 문제라는 게 밝혀지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 트와이스나 뭐 아이즈원이나 이들이 일본에서 콘서트 잡고 앨범 내고 저는 오히려 더 빈도를 촘촘하게 내는 것 같아요. JYP도 아까 뭐 우리가 뭐 말씀하셨지만은 네. IR 담당자가 답답해한다면서 오늘 8% 올랐습니다. 네. 아 진짜 너 맞는다 이따가 오랜만에 또 이런 때일수록 오늘 왜 8%왜 오른 거야? 이런 때일수록 웃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아니, 충분히 웃었어 우리 지금. 다른 뜻은 없고요. 근데 오늘 JYP 이런 쪽도 잘 됐다며요 일본에서. 트와이스가 거의 뭐 속된 말로 좀 씹어먹는 중이죠. 일본에서는. 예.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트와이스 정말 대단한 거 알겠는데 트와이스를 이어갈 있지가 생각보다는 조금 이번 IC 같은 노래 들어보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와 할 만한. 예. 왜냐하면 그 YG 같아. YG. 약간 이제 블랙핑크 계열, 21 이제 약간 그런 계열. 진영의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뭐 트와이스처럼 좀 뭔가 좀 상큼한 계열이 아니라. 예. 근데 이제 IC 그러니까 있지의 정량적인 부분들만 딱 보시면 달라달라 때보다도 지금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올라가는 속도는 최소한 같거나 조금 더 빠르고요. 그다음에 첫 앨범이긴 한데 그래도 앨범 발매월에 한 8만 장 팔았고 8월달 데이터가 이제 9월 초면 나오겠죠. 그러면 2달 동안 무난하게 10만 장 이상 팝니다. 예, 그러면 데뷔월에 그래도 10만 여자 그룹이 걸그룹이 10만 장 이상의 앨범과 그리고 뭐 한 8천만 뷰에서 1억 뷰 정도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그러니까 1억 뷰 이상이 지금 2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달라달라랑 이번 IC 그리고 4분기 정도의 앨범이 하나 더 나올 계획이고요. 그러면은 디지털 싱글까지 포함하면은 올해 데뷔 연도차에 3장의 앨범 그리고 연말께부터 이제 투어를 시작하는 그 정도 일정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램프업인데, 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또 이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상황에서 반등의 기미조차 없으니까. 근데 왜 더 이랬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엑싯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때 하나도 안 했다가 가서 보고 나면 이거 딱 느낌이 오거든. 대박이다.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딱 보는 순간 그래 ENM이 돌 때가 됐지. 엑시트도 그러니까 이게 3분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딱 이거다 하는 모멘텀은 없는데 3분기 때는 엔터 영화. 그러니까 괜찮아서 ENM을 다시 한번 좀 다 그러니까 비중을 아주 낮춰놔가지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엔터도 좀 한다고 했더니 거기서 더 물리더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최근 만약에 그 대화가 한 달이 안 된 상태의 대화라면 과장이 심하신 거예요. 그래? 네. 이미 16만 원 전후에 지금 주가로 내려온 지는 한 달 더 됐습니다. 애들이 이제 무조건 거기서 한 번 더 다른 예를 들어 엔터는 한 번 더 맞고 내려갔지만 사실은 EN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거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반등은 없죠 물론. 아까 모멘텀이 뭐 엑시트 옛날 같으면 엑시트 저 정도 나오면 일단 좀 이렇게 한번 올라가야지. 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척하다가 다시 제자리 있고 하니까 다들. 근데 또 이러다가도 장이 조금만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X1 데뷔 어제 했거든요. 정말 오늘 마바라카틱한 얘기할까? 주식이라는 게 반등할 때 V자로 돌지. 밀리다가 옆으로 가고 있어 다시 무너지거든. 우리끼리 이제 정말 이제 밑자까지 다 보여준다. 내가 진짜 술자리에서 찝찝하다는 거야. 옆으로 가니까 찝찝하다. 옆으로 가니까 다시 한번 무너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차트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나오지? 다들 이러니까 더 불안해하는 거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등이 안 나오다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 돌아가면서 엎어버리더라고. 비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는 일반 투자자들은 신용도 걸려 있으니까. 무슨 구조인지 그렇죠, 아마 그렇죠. 매매하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걸 안 좋게 봐서 파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돌았을 때가 왔다고 해서 이제 V자 보고서 이제 물려 있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좀 한번 2, 3일이라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하루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또 옆으로 그날이었죠. 실적 다음 날 8% 장중에 떴다가 그날 17만 2, 3천 원 그래서 갔다가 딱 도는 날
따라가신 분들이 드디어 걸렸다. 드디어 돌았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또 옆으로 가고. 그다음 뭐 2%로 마감했나 그럴 겁니다. 심각한 음봉과 함께 이제 아유 정말 거의 증권 방송 대행에다가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볼 줄은 알죠. 그래. 차트도 이제 볼 줄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 말은 거고. 뭐냐면 그만큼 센티가 약한 느낌이에요 이쪽이.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몰 섹터들 비슷한 센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나 두 개 정도 모멘텀으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다른 예를 들면 SBS 거래가 안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밸류 자체가 비쌌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기에는 내가 리스크하다. ENM은 밸류도 입장 괜찮다는. 뚫리면 나 모르겠다. 이건데 ENM 정도의 종목을 여기서 더 밀리면 해서 못 사시면은 제가 SK텔레콤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야, 진짜 여러분 야, 너디 가서 진짜 지금 SKT 바이콜 강력하면 형 아무것도 안 할랜다 그런다 지금. 현실적인 고민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거래 유동성이나 밸류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NM이 가장 지금 상태에서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내가 봐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 걸리면 되거든. 이거 저거 뭐 하나 걸리면 됩니다. 그 하방은 비교적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걸 뭐 진짜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 2번 정도 지지를 받았고. 근데 오히려 모멘텀을 보면 비싸지만 결국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게 넷플릭스에 뭐 하나 또 갖다 팔고 이래야 뭔가 모멘텀 나오는 거 아니야? 넷플릭스에 뭐 팔아서는 이제는 힘들고요. 이제 안 돼.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잘 팔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팔아서는 이제는 힘들고요.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 할 때만 하더라도 진짜 그때 정말 좋았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보시면 김은숙 작가, 소속 작가인 김은숙 작가의 차기작을 선샤인 썼던 작가의 차기작을 SBS에 팔았어요. 이 말은 뭐냐? 그거 했다가 그때 우리 또 SBS 하다가 또 힘들었어. 근데 이거는 가장 최근 뉴스인데. 그래. 이건 최근 뉴스예요. 근데 이제 요 김은숙 작가 팔고 나서 SBS를 민 적은 제가 없어요 아직. 그만큼 최근 뉴스인데. 이걸 보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모회사라고는 해도 ENM의 무작정 우리의 고퀄, 양질의 라인업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돈 더 주는데 팔 거다라는 거죠. 탑라인이 이제 중국이 언제 열릴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만 팔아가지고는 탑라인이 안 열리거든요. 성장성이. 그래서 매출 성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캡티브, TVN, OCN 당연히 해야 되고 넷플릭스 지금도 웬만큼 하고 있고. 야, 근데 여기 악몽이 아스달 연대기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어디요? 여기 스튜디오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 만들고 잘 안 되지 않았니? 이제 뭐 김은숙 작가의 더킹 영혼의 군주. 요게 뭐 아스달 연대기는 사실은 이제 시즌 2 요번에 이제 하죠. 그러니까 호텔 델루나 끝나면 또 호텔 델루나 좋았는데 틉니다. 그거 트는 순간 또 완전 글쎄요. 9부부터 이제 또 보셔야 되는 13부부터 또 보셔야 되는 건데. 뭐 일단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8만 그때 실적 나오고 나서 이제 쭉 떨어질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퍼 30배 57,000원 정도 가야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온다. 근데 57,000원을 찍었죠. 찍고 심지어 장중에는 52,00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6만 원 언더 구간에서는 많이들 하방보다는 이제 상방을 보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해요. 많이 합니다. 그리고 SBS의 김은숙 작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에셋이에요. 그거 뺏긴 거네. 화엔단 뺏긴 건 아니죠. 화엔단 픽처스, KPJ, 문화창고 여기 각각 소속된 작가들이 문화창고 박지은, 푸른바다의 전설, 요번에 사랑의 불시착. 그 다음에 KPJ가 김영현, 박상현. 요번에 아스달입니다. 그리고 화엔단 픽처스가 미스터 선샤인. 그 다음 뭐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요걸 TVN에 안 튼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SBS에 팔았을까? 돈을 더 주니까 그렇죠. 결국 웨이브 이름망을 보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킹 영혼의 군주가 SBS 쪽으로 송출이 가서 OTT를 어디에 올릴지 이런 거는 이제 양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죠. 영혼의 군주가 누구 나와요? 김민호 씨하고 죄송합니다. 이민호 씨하고 김고은 씨. 김고은. 라인업 좋습니다. 라인업은 막강합니다 지금. 이거는 또 그러지 마. 그런 라인업만 보면은 기대되는데요. 주식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냥 드라마 얘기. 막강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근데 드라마라는 게 장이 좋을 때는 드라마 좀만 시청률 올라도 주가가 막 오르는데
요즘은 그리고 별 영향도 없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디어 쪽만 쭉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사실은 E&M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E&M이 그나마 이게 섞여 있어. 영화도 맞습니다. 있고 예. 엔터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안 그래도 장 불안한데 이것저것 신경 쓰시기가 어렵잖아요. 거래 유동성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뭐 하나 걸리면은 말씀대로 그냥 엎어버리는 지금 장색깔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서 그 사실 뭐죠? 저번에 이제 아스탈 연대기는 네. 저도 좀 난해해서 난해하죠. 근데 이제 호텔 델루나를 봤어요. 좋아하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청률 보니까 이건 또 생각보다 괜찮아서 근데 예전 같으면 그렇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스튜디오 그러면 주가도 좋으려나? 네네. 근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거라고 해도 이게 맞습니다. 완전 드라마 심리가 제작사에 대한 바뀌어버린 투자 것 같아요. 심리랑 그다음에 이제 매출 성장과 관련된 그런 잠재력, 네. 위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대한 가정이 사실 많이 바뀐 거죠.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사실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뭐 당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오히려 저번에 현빈이랑 손예진 씨랑 뭐 스캔들 또 한번 났었잖아요. 네네. 그게 사랑의 불시착이라면. 그게 사랑의 불시착이에요. 미국에서 뭐 4분기 라인업이고요. 그게 뭐 하면 그게 좀 재밌을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레코드가 좋은 분들이셔서. 우리 SBS 얘기합시다. 네. 문제 SBS. 예.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시총 지금 보면 야 2,970억인데요. 2,975억이면 정말 시총은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태영의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도대체 일단은 이렇게까지 그 속절없이 그리고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수급 이슈도 있었지만 어때 보여? 이렇게 요새 다니면서 SBS 얘기하면 반응은 어때? 일단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왜 그렇게 됐지? 물려 있는 분들 말고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엄청 이유죠. 핫했잖아 그때 막 예. 하면 좋았잖아. 이 상황에서 굳이 SBS를 어차피 다 같이 빠져 있으니까 뭐 살 거면은 뭐 거래라도 잘 되는 JYP를 사지 SBS 굳이 눈길이 안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SBS의 기본 로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아 많이 싸지긴 했네요. 웨이브가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그 지분 가치가 실제하는 거가 그 되고 말 들어보니까 팔 애들은 다 팔았네. 뭐 그런 개념이죠. 1,500억 1,500억 정도가 일단은 백업이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상태에서 웨이브 가치만 해도 1,500억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은 실적이잖아요. 1분기 때 어떻게 보면 29,000원 고점에서 처음 내려오기 시작한 거는 1분기 분기적자 278억 그거 보고 이제 맞아. 경기를 일으키시고 경기 이렇게 다 깠지 그때. 네. 아, 놀래가지고. 지상파는 사실 내가 그때 뭐 분위기가 우리가 방송을 계속 전해할 수는 없었는데 네. 우리가 미스한 거는 네. 그때 그러니까 오늘은 오히려 현장 분위기 좀 전하려고 제가 노력하는데 예. 이 종목은 그때만 해도 버텼단 말이야. 그래도 매니저들이 그때는 한 2만 좀 밀리다가 다시 숫자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 실제로 이제 1분기 때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 주가 쭉 빠지다가 2분기 숫자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 주가 레벨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2분기를 딱 까보니까 흑자가 나왔어요. 또 예상했던 대로 39억 예상했는데 43억 뭐 나쁘지 않게 근데 그게 흑자를 해도 네, 나왔는데 정말 너무 미세하다는 거지. 미세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결국 그러면 3분기는 그럼 3분기 비수기잖아요.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예. 그러니까 이제 숏 사이드의 논리를 보면은 일단 지상파 기본적으로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지상파는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 같은데 3분기도 비수기다. 이건데 사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지상파 3사로 묶어서 볼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지상파 5개 회사가 일본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는 지상파 5개 회사가 여전히 케이블 애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지상파 5개 회사가 광고랑 컨텐츠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그들한테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환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사이즈에서 결국 식별 가능한 5개 채널 중에 몇 개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컨텐츠들. 우리가 TVN, JTBC만 계속 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거 지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 한 3개, 4개, 5개 중에 한 뭐 2개는 도태가 되더라도 결국은 이게 경쟁을 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SBS가 JTBC보다 못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예. TVN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물량이든 뭐 퀄리티든 드라마 한 편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이든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JTBC 1년에 12편 만드는 2개의 드라마 슬롯을 가지고 있고 12편을 만들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리스크를 지더라도 센 작품을 넣는 게 아니라 JTBC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판 지상파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평이하게 갑니다. JTBC 드라마들 보면은 의외로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SBS가 이런 더 스토리웍스라는 자회사를 지렛대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하반기 라인업들 중에서 지성 씨 나오는 의사 요한, 이거 CJ에서 사왔고요. CJ에 외주를 준 거죠. 그리고 9월 달에 뭐 베가본드, 요것도 외주죠. 셀트리온의 외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은숙 후속작, 이것도 스튜디오 드래곤 외주. 요거 3개 빼고는 지금 잡혀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 예정된 라인업의 80%가 자체 제작이에요. 더 스토리웍스가 지금 제작사로 계속 이름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타이밍이 어느 정도 이제는, 일단 1차적인 우리가 분사라고 일컬었던 과정에서 1차적인 40억 출자는 한번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PD와 작가 인력들에 대한 완전 이전이 합의가 됐을 때 한 번 더 출자를 한다라는 게 이제 SBS의 큰 그림이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그 제작자 회사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펀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제가 강력하게 전망하는 부분이 이제 SK텔레콤이 과연 그 기회를 놓칠 것이냐, 상당히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분 투자를 할 개연성도 당연히 높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끈끈한 관계로 그 둘이 같이 성장을 모색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게 유일한 민간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뭐 세계 방송사가 있지만 SBS는 다르다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같이 취급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광고 단가도 다르고요. 앞쪽에 45페이지의 그림 60번을 보시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매력적인데, 광고 단가가 2분기 때도 1분기 대비 2분기 보시면은 한 10% 올랐고요. 2분기 대비 7월 달 보시면은 또 이 정도 올랐고요. 8월 달 데이터 나오겠지만 8월 9월은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판매하는 베가본드가 SBS 송출을 하는 월이 9월입니다. 통상 2, 3주 앞두고 광고 단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해져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르면 8월 데이터에서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 단가가. 그러니까 광고 단가만 보면은 실질적으로 MBC나 KBS2는 완전히 이제 MBC는 완전히 그냥 최악인 것 같고, 그냥 완전 그냥 변동이 없어요. 그 45페이지 자료에 많은 분들이 SBS나 MBC나 KBS를 얘기하면서 하시는데 똑같다라고 보시는데, 이게 사실 광고 단가보다 완전히 다른데 전혀 안 똑같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 전혀 안 똑같아요. 1분기에서 2분기에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예능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정글의 법칙. 근데 광고 단가 있을 때 또 뭐냐면, 내가 중간 광고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좀 아쉬운 점이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 그게 앞으로. 일단은 이제 방통위장이 자꾸 바뀌는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아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제 청취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 그때 한참 염차장이 나한테 뭐 OTT 법이 합병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맨날. 근데 이게 우리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래도 더 접하니까 많이 그분들을. 근데 중간 광고도 실제로는 언젠간 될 부분이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사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걸 모르겠는 게 언젠가는.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라는 게 결국 콘텐츠 제작사의 제작 역량과 직결됩니다. 근데 불공정한 게임을 언제까지 할 거냐예요. 제가 TVN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TVN과 JTBC는, 케이블 종편은 드라마 방송 시간에 20%까지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상파는 그 퍼센티지가 15%입니다. 5%포인트면 80분 편성 기준으로 4분입니다, 무려. 4분이면 15초짜리 커머셜이 16개가 들어갑니다. 커머셜당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으니 16 곱해 보시면 3억이에요. 3억. 회당 3억이라니까요. 회당 5억, 우리는 5억짜리 드라마밖에 못 만들어. 근데 TVN은 아니, 우린 8억짜리까지 괜찮은데? 퀄리티가 그 정도 차이예요. 그 정도의 불공정한 게임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제 정합성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지상파 3사가 참다 못해서 한 게 프리미엄 CM. 내 생각에는 중간에 쪼개서. 중간 광고는 SBS 때문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공사들의 수익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MBC가 문제되고 있어서 그거를 열 확률이 높은데 이제 다만 그게 시기가 언제인지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잡음이 있는 거죠 분명히.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바뀐다라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도. 그렇죠. 근데 항상 나올 때 보면 인터뷰하고 나오잖아요. 외압에 의한 사퇴는 아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할지에 대해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야, 조심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댓글에도 예전에 많이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분명히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되는 쪽으로 나중에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주가도 빠지고 막 이러니까요. 제가 느낀 게 개인 투자분들이 아예 안 되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냥 합병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OTT도 됐잖아요. 아예 그냥 댓글에 이거 결국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자꾸만 판단을 해버리시니까. 9월 18일이면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빠졌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추측보다는 가서 확인하고 이제 근데 거기서도 뭐 정확히 우리한테 뭐 우리가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하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표현이 이것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뭐 친구가 옆에서 뭐 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미팅 나가면 이렇게 얼마나 이쁘고 뭐 그러는데 막상 가서 보면 다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쵸.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는 이제 하면서 대략의 방향을 정도 이렇게 좀 우리가 쫓아가는 정도구나 지금. 근데 이제 이것도 중앙공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략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방통위원장의 어떤 그런 것들 생기고 근데 그걸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리고 생각보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 되게 답답해요. 그렇잖아. 그렇죠.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물어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서로 맨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우리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우리를 싫어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막 뭐 좋다고 말할 때 되면 우리는 이제 항상 변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이렇게 예언자적인 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인기들이 좋다 보니까 우리들은 좀 뭔가 얘네들은 뭐 이거 뭐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뭐 우리 클라이언트는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뭐 같이 앉아가지고 아까 내가 오늘은 뭘 했냐면 막 요새 기현연구원이 이 자료 나오자마자 하루에 한 5-6개씩 그렇죠. 그럼 이해가 안 가시죠. 왜냐하면 저렇게 주가가 빠져있는데 왜 다시 부를까? 업데이트 하려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반응을 물어보면 전부 다 이제 그렇다는 걸 궁금한 건데 오늘 내가 반응을 들어보니 정말 이제 다 파는 것 같다. 거의 이제 그냥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막 미련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비워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드라마가 좀 회복되고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광고 단가 올라온 건 분명히 긍정적인데 아쉽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과 SBS 지금 주가에서는 그걸 안 보려고 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MBC랑 KBS랑 뭐가 달라요? 뭐 결국은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실 좀 보는 그런 투자 심리가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수기인 3Q에도 월화 드라마 뺀 거 80억 세이브한 거랑요. 뭐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가본드 넷플릭스에 베가본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 일단은 뭐 이승기 수지 씨가 레코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한 건 최근에 내가 잘 될까라고 했던 드라마는 다 폭망하고 안 될 것 같게 되는 것 같아. 이거 어떠실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거든. 왜냐면 나 지금도 제일 재밌는 게 그 로맨스 보더라? 로맨스는 별책 부록. 이병헌 감독. 저건데 그 이종석 씨하고 이병헌이 감독이 하는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 이 드라마는 대박이다. 초대박이다. 이해 봐도 시청률 1.5%. 완전히 이병헌 감독이 또 영화 감독으로서는 재밌는 영화. 그럼요. 되게 재밌는. 스물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이러다 또 시간 가겠다. 저기는 아까 인크로스 많이 얘기를 했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드림워스 컴퍼니도 이제 이 드림워스 컴퍼니도 주가 너무 우리가 빠져서 좀 그렇지만 아마 실적을 좀 이익 쪽으로 훼손시키면서라도 매출 성장을 노리는 것 같아요. 매출 성장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상태고요. 모 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보통
탑라인 아까 말했던 이해하실 거니까 이제 탑라인 쪽은 좋은데 아래 밑단이 좀 그렇죠. 점유율 경쟁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나면. 근데 고무적인 거는 아까 이제 연차장 오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멜론은 떨어지고 이걸 채워가고 있는 건 맞는 거 맞습니다. 지니 뮤직은 뭐 별론 것 같고. 지니는 그냥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덱스터랑 위즈웍 스튜디오 잠깐 얘기 좀 해줬으면서 NR이지만 덱스터는 어떤 기업이에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회사 모두 이제 VFX 즉 영화나 드라마에 들어가는 특수 효과를 만드는 제작에서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이 자료에 넣은 이유는 덱스터는 CJ와 비즈니스상으로 뭐 덱스터 매출의 50% 이상이 CJ 관련 매출입니다.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5G에 들어가는 VR, AR 컨텐츠들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상에 이제 양사 간의 JV 설립이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은 있어요.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위즈윅 쪽에서. 어찌됐건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보도가 되긴 했었어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는 아주 좋은데 순연금이 300억이고 차입금이 0입니다. 재무구조는 아주 좋지만 이익 창출 측면에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은 아주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롯데 쪽하고 작업들을 많이 하다가 작년 말 올해 초 정도부터 해서 아스달 연대기 납품 그다음에 CJ가 배급하는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11월에 개봉하는데 그거 관련된 VFX를 전량 수주해서 납품하고 내년도에 이제 신과 함께 3과 4, 3편과 4편이 이제 제작에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 CJ랑 다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성장성 나오고 수익성 회복되는 그림인데 재무구조가 워낙 깔끔하고 좋으니까 보자라는 거고 굳이 덱스터랑 위즈윅 둘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야 된다면 저는 위즈윅이 나은 것 같아요. 위즈윅은 아직까지는 뭐 SKT와 위즈윅의 관계가 덱스터랑 CJ E&M의 관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즈윅은 독립적인 회사예요. 그런 상황인데 위즈윅 같은 경우에 OP 마진이 영업 마진이 거의 20% 전후가 나오고 있어서 덱스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마진이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뭔지를 뜯어봤더니 이 회사는 매출이 영화 드라마양 그 특수 효과도 있지만 그건 사실상 일부 정도 수준이고 또 나머지가 뭐냐면은 뉴미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LG전자향으로 가는 OLED TV 광고 홍보 영상 이런 것들 영상 제작해주고요.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5G VR, AR 컨텐츠들 제작해서 공급. 또 CGV의 스크린X라는 플랫폼 아실 겁니다. 앞단에 있는 스크린 말고 양옆에 있는 벽면까지 쭉 이제 연이어서 해주는 그거 하이엔드 영화는 국내 업체를 주고요. 로우엔드 영화는 이제 해외 업체들 그냥 이제 저가 수주를 주는데 하이엔드 거를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위즈윅이. 그러니까 그런 다방면의 컨텐츠들을 하다 보니까 마진 구조가 좋고 상장하고 나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상장 IPO로 받은 자금을 운영 자금으로 쓴 거는 사실은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마진이 좋다 보니까 에비타로 운영 자금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65페이지 레포트 첫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를 엄청 했어요. 한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를 한 7, 8개 타법인 출자에 이제 뿌려서 투자를 했는데 그 면면을 보시면은 유통 플랫폼, 그 다음에 스토리의 원천, 와이랩 같은 회사가 그 웹툰 베이스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A스토리나 그 밑에 줄에 나오는 레몽레인 같은 이제 지분 투자는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레몽레인, A스토리 둘 다 드라마 제작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영화 드라마 쪽뿐만 아니라 특수효과, 그 다음에 이제 전자업체향, 뭐 특수 홍보 영상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좀 뭐 성장성이나 수익성 양쪽 측면에서 다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서의 재무 구조는 덱스터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 정도 차이입니다. 네. 일단 오늘 푸카 옥수 통합으로 OTT 법인 출범했고 원래는 우리가 상당히 이거 출범했을 때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전체 시장 상황과 맞물리고 또 실질적으로 숫자도 안 나왔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여튼 딱 현재 시점까지의 어떤 우리가 파악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분명한 거는 이게 무슨 잡주도 아니고 그럼요.
뭐 바이오에서 막 갑자기 무슨 해먹는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거랑은 진짜 그런 비교를 바이오랑 같이 얘기하실 때 제가 마음이 좀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알고 그렇게 흥분하지 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매니저분들은 다 보시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미래인 건 맞고 경영 방침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하나 찝찝한 건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할 부분은 결국 SBS의 지배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영 쪽이 헷갈려. 내가 전에 한번 SBS 기자분을 만나서 오직하면 내가 이거 물어봤었어. 어떤 상황이냐. 근데 좀 복잡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또 하나 동시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본질 가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이거 외에도 오늘 SKT도 상당히 재밌었고 여러 가지 음원 쪽도 지금 많이 빠져있죠. 언젠가 이제 매출 탑라인 쪽에 변화는 분명히 생겼는데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시장도 좀 안정되고 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 안 되고 우리가 잘못 봐서 정말 드라마가 다 없어지고 방송국이 다 망한다면 그럼요. 방송국 잘못 보고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보세요.